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도구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목회 사역 현장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그 띵크와이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간단하게 원래는 그 매핑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이 도구를 배워야 되는데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분도 있고 매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매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그 뇌의 구조가 뉴런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뉴런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뉴런 구조처럼 우리의 생각을 방사형으로 펼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고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상당히 정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따뜻하다, 하트, 뭐 몇 가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방사형으로 이렇게 쫙 펼치다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언어학적으로 또 신뢰, 다양하게 이제 뭐 국가별로 뭐 설명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말할 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쓸 때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적이나 감상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 또 직업적으로 얘기할 때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소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기 소스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주제에 대한 데이터 뱅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 주제에 대한 데이터 뱅크가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을 안 하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논리적이거든요. 이미 자기 머릿속에 데이터 뱅크를 갖고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대화 주제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매핑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뭐 이해하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도 뭐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매핑 자체가 그것을 뭐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핑을 방사형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이 목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모를 통해서 뭐 화면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줌을 통해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리뷰를 해주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목사님 그거 나 줘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주제가 이제 마인드맵이고 띵크와이즈다 보니까 오늘은 그 주제에 맞춰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잘 들린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데스크탑에 있는 것들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띵크와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97년도에서부터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마인드맵, 이거는 이제 미국 버전이에요. 미국 버전인데 미국 버전 마인드맵. 근데 이 버전도 상당히 오래된 버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쓰기에는 이 버전이 너무 편리해가지고 저는 이 버전을 썼었어요. 지금은 미국 마인드맵도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어요. 화려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새로운 것보다는 옛날 마인드맵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고
제가 쓰기에는 더 적합해가지고 이걸 썼어요. 그래서 먼저 옛날 마인드맵 버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싱크와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썼던 그 마인드맵, 미국 마인드맵 버전이에요. 다 영어로, 이런 기호등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띵크와이저는 이 마인드맵을 모방해가지고 한국화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띵크와이저 같은 경우는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97년도에 이 마인드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묵상이든 자료 수집이든 설교든 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이거 지금 화면이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화면 공유한 거. 아, 보이시죠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제가 설명할게요. 자, 예전에 쓰고 있던 미국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제가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했냐면, 제가 왜 미국 마인드맵에서 싱크와이저로 갈아탔냐면요. 이게 한글로 옮겨질 때 자꾸 글자가 깨지는 거예요. 한글로 옮겨질 때. 그래서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열려요. 이 컴퓨터 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미국 마인드맵 버전이 우리 한글에서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 연결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아쉽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띵크와이저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만들었지만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못 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씀 증거 연구, 제자 훈련, 도서 요약, 영성 훈련, 전도, 목회계, 리더십, 교회학교, 교육교회, 뭐 나의 사랑 교회, 한세대학교 강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걸 다 여러분 각자가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맞게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증거 폴더에 들어가면 설교 모임,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주일 오후 집회, 설교자료 수요, 지구역전 세미나, 지역 예배, 중고등부, 지방의 설교, 신학교 챕터 인도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각각의 폴더 안에는 이렇게 마인드맵 설교를 만들었던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2008년도에서부터 마인드맵으로 설교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2022년도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이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건 주일 예배 폴더 안에 있는 거니까 주일 예배 폴더 안에만 있는 설교도 이만큼인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철야 여러 가지 각종 예배하면 제가 만든 설교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마인드맵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하나가 띄워져 있는데요. 이제 주예빛 안에서는 2017년도에 제가 만든 설교예요. 주일 설교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요. 네. 설교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창조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A4로 이렇게 설교를 제작하다 보면 설교를 전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설교를 제작하면 이렇게 설교 전체 문장이 한눈에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쪽으로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띄워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를 재배치할 수 있고 또
창의적으로 설계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와, 정말 이건 놀라운 프로그램이고, 이걸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묵상하다 보면, 요거는 이쪽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가지를 띄어다가 마음껏 이동하면 돼요. 마음껏, 이렇게. 가지를 띄어다가. 재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마크에 보면은 딱 누르면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옆에 노트에 이 브랜치 안에 있는 내용이 딱 뜨기 때문에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만든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계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브랜치에 있는 것들을 이제 A4로 어떤 리포트 형식으로 설계문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엑스포트라는 게 있는데 엑스포트의 클립보드를 누르고 OK 하면 누르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텍스트 노트에 복사해서 한글 문서에 띄우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마인드맵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화면의 내용이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바뀌어요. 리포트 형식으로. 그래서 논문 카드나 논문을 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논문을 쓸 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사용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좋은 프로그램. 잠깐만요. 우리 조영순 전도사님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나가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마인드맵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예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 자료 할 때, 설교 자료, 말씀 묵상, 말씀 묵상에 들어와서 뭐 예화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되게 짜요. 가정, 감사, 거룩, 겸손 이렇게 해갖고 요 안에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책을 읽다가 여기 들어갈 내용들이 있으면 요 파일에 들어가서 그 책 내용들을 다 입력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시간이 이제 있을 때만 해놓으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관계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랑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 예화를 따오기만 돼요. 따와서 여기다 붙이고 싶을 때다가 붙이면 돼요. 붙여놓기만. 그러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책을 읽다가 뭐 신문을 읽다가 아니면 좋은 대화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저 예화는 내가 좀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저장해 놨다가 말씀 묵상한 것 이렇게 이제 딱 쓰고 그거를 저장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옛날 마인드맵 버전이에요. 마인드맵 버전이고 그럼 오늘은 이제 싱크와이즈를 들어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 한번 할게요. 공유 중지 한번 할게요. 지금 김근현 전도사님하고 비디오가 안 켜져 계신 그거 되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셨죠. 아, 네. 김근현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이제 싱크와이즈, 우리가 오늘 배울 싱크와이즈 화면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거기 줌에는 다 음소거를 해주세요. 자, 싱크와이즈 화면에 보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싱크와이즈 화면 보이세요, 지금? 화면 공유가 됐나요? 아, 다 보이시죠? 네. 이거는 이제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이에요. 배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마인드맵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열기를 들어가면,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마인드맵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싱크와이즈를 제가 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든 부분인데, 만들어서 어떻게 폴더를 제작했냐면, 지금 못 들어오셔서 질문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질문에 답 좀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폴더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 폴더를 정하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지속하고 또 목회하면서 행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료를 정리가 안 되면 갖고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미리미리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폴더를 운영할 때 말씀 증거, 연구, 제자 훈련, 도서 요약, 영성 훈련, 목회 계획, 리더십, 교회 교육, 교육 연구, 치유 상담,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데인데요. 띵크와이즈 교회 사역, 출판 사역, 순총신학교, 이제 제 지방의 자녀자들이 그런 것들, 기도일기, 목회일지, 설교 문자, 뭐 설교 아이디어, 영성일기 이것저것.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말씀 증거에 들어가면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폴더별로 폴더를 결정하시고 말씀 연구에도 이렇게 결정하시고 제자 훈련, 뭐 도서 요약할 때도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기존의 마인드맵에는 제가 다 자료가 있는데 띵크와이즈에 들어와서 새로 이제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 갖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말씀 증거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이제 주일 예배. 요건 제가 이제 새롭게 띵크와이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만든 제작한 이제 설교문들이 설교문, 주일 설교문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주일 설교문. 이번 주에 했던 설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올라가는 설교였는데 이건 요번 주에 제가 만든 설교예요. 요번 주.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요 그냥 A4 한 장으로 요 설교문만 갖고 올라가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문을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외우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외우고 있거나 참조하면서 설교를 해요. 이 내용들을. 여기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한 장짜리지만 이걸 A4를 펼치면 상당한 양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A4를 펼치면. 그런데 이미 내가 여기서 이걸 그 한 장으로 보게 되면 그냥 A4 한 장으로 이렇게 갖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 장 이렇게 갖고 올라가면 요것만 갖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봐도 되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짧은 거 갖고도 설교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설명을 한다면 이거 성도 신상을 쓸 때도 제가 우리 성도들 관리할 때 뭐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사랑 목장, 교회 학교 뭐 교육자, 형제교회, 선교주 관리할 때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여기 딱 들어가면 이 성도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요. 이 성도하고 상담하면서 이 성도하고 상담할 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신상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상담할 때마다 이 성도에 대한 내용을 다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 문자를 보낼 때도 그 설교 문자를 보낼 때마다 여기다 다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설교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월요일 날. 그거를 또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계속 해놓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성일기도 제가 이제 쓸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는 거고, 순복음 은혜교회도 이제 저희가 뭐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설교 아이디어도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 당신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십니까? 화단을 하나하고.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뭐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아이디어 막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놔요. 생각날 때마다. 여기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내용들을 계속 모으는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으시면 그 목사님의 SNS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 SNS 내용을 복사하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송기론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갖고 송기론 목사님 SNS하고 저하고 이제 친구거든요.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송기론 목사님 SNS를 읽을 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 해요. 이렇게. 이거 다 송기론 목사님 SNS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면 좋겠다. 내가 설교에 차용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갖고 오면 돼요. 그냥 여기 요거 복사에다가 컨트롤 C 누르고 제가 원하는 설교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SNS를 하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 SNS를 보다가 뭐 이렇게 시간 될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 본문에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가 갖다가 쓰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서 갖다 넣으면 돼요. 갖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게 데이터 뱅크가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 연구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창세기 읽다가 뭐 창세기 읽다가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생각해보고
좀 기록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설교 연구할 때 또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굉장히 좋죠. 여러분 큐티 하시면 큐티 내용도 이렇게 자꾸 쓰시면 좋아요. 자꾸 기록하고. 큐티 내용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싱크와이즈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용법에 대한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을 내용이 있다. 공유를 잠깐 끄겠습니다. 음소거 키시고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중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용량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 공간에 대한 거는 저희는 걱정 안 하고 거기 제공하는 게 저장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용량이 크게 잡지 않아요. 그래요. 용량 크게 잡아먹지 않고 되게 작아요. 작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 공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옆에다가 그 교수님 거는 네, 마인드맵이 그 나무 줄기처럼 생겼는데 네, 그런 모양 틀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럼요, 만드는지. 아,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궁금한 게 없으시면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서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없으시면 다시 싱크와이즈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설치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게 색을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색을 화면이 뜨면 이렇게 생겼어요. 색을 화면은. 자, 색을 화면에서 처음 보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오른쪽, 왼쪽, 제가 보기에 맨 왼쪽 위에 보면 파일, 홈, 디자인, 도구, 발상, 발표, 협업, 보기, 플래닝, 도움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돈을 내고서 구매를 할 경우 프로를 구매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프리 버전, 무료 이용 버전을 쓰게 될 경우에는 저하고 똑같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보면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프로 버전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료 버전을 쓴다 해도 아마 사용하는 데는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맨 위에 파일 버전을 파일을 보면 이렇게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 문서, 새로 만들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열기, 가져오기, 닫기, 문서 정보, 인쇄, 옵션, 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아까 색을 같은 게 나오고요. 저장하면 그야말로 저장하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띵크와이즈 문서로 저장할 때는 내 컴퓨터에 저장하겠다라는 거 할 때 저장 어디에 하겠냐라고 이렇게 저장할 위치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건 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치하시고 그냥 막 사용해 보세요. 그냥 막 써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써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미지로 저장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저장할 거 부분들이 나오고 내보내기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 맵이나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걸로 변환합니다. 내가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지금 아까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변환시키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변환이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글 문서로 변환시키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한글 문서로 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거든요. 주일 설교가. 이거를 내보내기로 해서 한글 문서로 변환을 해볼게요.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노트를 체크하고 하이퍼링크라는 건 뭐냐면 이 문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지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노트만 체크하고 노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리를 찾는 수도자 5명 옆에 노트 표시가 있죠. 노란색으로. 이건 안에 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글이 있는 내용을 다 같이 문서, 리포트 형식으로 나오게 해라 라고 명령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킹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한글 문서 보이세요? 한글 문서? 한글 문서가 이렇게 떠요. 한글 문서가. 아까 마인드맵으로 되어 있는 그 형식을 한글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설교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주는 거예요. 1, 나다, 라마, 바사. 이게 순서 2. 2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여기 2번에 1, 2번에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3의 1. 이런 식으로 펼쳐주는 거죠.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기 할 때 한글 문서로 내보내면 이게 한글로 변환하고 이거를 PDF 파일로 문서로 저장하겠다, 내보내겠다, 마인드맵을. 그럼 이걸 누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열기는 문서를 열 때, 가져오기는 문서를 가져올 때, 닫는 거는 닫는 거죠. 오케이. 자, 기본 색을 파일을 누르면 파일에 아까 이렇게 파일을 누르면 이게 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가져가면 홈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요. 말풍선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서 계속 막 실수도 해보고 이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새 글을 뜨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뜨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드실지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를. 마우스 커서로 위아래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인서트 버전 그 버튼 있는 거 아시죠? 컴퓨터에 인서트라고 써 있는 그 컴퓨터 키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마인드맵을 쓰려면. 인서트라고 써 있는 마우스 그 키가 있는데 여기다가 딱 찍고 인서트를 누르면 브랜치가 형성돼요. 가지가 만들어져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가. 다른 것들은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인서트를 누르면 가지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뭐 1번이라고 쓰든지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만들어졌죠. 1번. 그리고 여기다 또 찍고 인서트를 누르면 또 가지가 만들어져요. 엔터를 쳐도
여기다가 놓고 엔터를 치면 안으로 들어가지는데 인서트를 누르면 가지가 만들고 1 누르고 또 인서트 누르면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인서트는 뭐냐? 인서트는 브랜치, 가지를 만들 때 인서트를 누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서트는 가지를 만들 때 쓰는 거다. 인서트를 누르면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가지. 아시겠죠? 인서트. 그리고 요 만들어진 가지에다가 이렇게 옆에 지금 커피를 또 마셨더니 힘이 없네. 커피를 마셨어요. 자, 요 1을 누르고서 여기다 글을 쓰고 싶어요. 내가 글을 안에다가 내용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F3을 누르시면 돼요. F3. 그럼 노트가 떠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인서트를 누르면 브랜치가 만들어지고 F3을 누르면 노트가 만들어져요. F3을 다시 누르면 노트가 없어져요. F3을 누르면 노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고 이렇게 글을 썼죠? 그리고서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바깥에다 누르면 여기 노트가 노란색 노트 표시가 보이죠? 노트 표시가 있다는 거는 안에 글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르면 요 가지를 누르면 이렇게 글이 보이죠? 노트가 보이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인서트하고 F3. 인서트하고 F3. 적으실 수 있는 데 있으면 적으세요. 인서트하고 F3. 인서트는 가지. 그리고 F3은 노트.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다시 위에 설명합니다. 홈이라는 것을 누르면요. 그리고 붙여넣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붙여넣기 하는 거. 보통 한글에서 붙여넣기 복사할 때는 컨트롤 C예요.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예요. 복사하기가 컨트롤 C,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V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거를 눌러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복사하게 한다. 복사. 그리고 요걸 붙여넣기 한다. 붙여넣기. 생겼죠? 여기 밑에 아래에 생겼죠? 그런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거 뭐 잘라내기 다 아시잖아요. 잘라내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다 아시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한글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F3이 노트라고 했잖아요. F3이 노트인 것처럼 여기 노트 버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말풍선으로 밑에 F3이라고 또 있죠. 말풍선으로. 요 노트를 누르면 노트가 생겨요. 또.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을 넣고 싶다. 선택한 가지에 추가하거나 자식을 추가하거나 바탕에 추가하고 싶을 때 그림을 추가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림을 넣고 싶을 때 그럼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건 말풍선을 넣고 싶을 때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요 말풍선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돼요. 말풍선. 여기다가 말풍선 넣고 싶을 때 말풍선을 누르면 돼요. 네.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링크라는 건 뭐냐면 요거와 링크를 걸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든 PPT 문서든 한글 문서든 아니면 요걸 클릭했을 때 함께 뜨게 만드는 하이퍼링크 기능 같은 거. 요거를 누르면 같이 떠라 라고 내가 명령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이퍼링크, 첨부 하이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이 뭐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이퍼링크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주로 제가 많이 쓰는 건 뭐 설교라든지 뭐 영성 얘기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여튼 그런 기능이 있고요. 쪽지는 여기다 쪽지를 기록하는 거고 음성도 누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음성 노트를 넣을 수 있어요. 음성을 넣어서 뭐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그날 내가 그냥 음성 녹음을 하는 거죠. 음성 녹음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녹음한 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왔다. 음성 파일을 여기다 놓고 싶다. 그러면 그 음성 파일을 여기다 넣는 거죠. 설교 음성 파일을 여기다 계속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옆에 맑은 고딕 이런 거는 뭐 한글 워드 프로세스에 있는 부분이니까 똑같아요. 뭐 글자체 바꾸는 거, 글자 크기 바꾸는 거, 두껍게, 글자 위치, 글꼴, 크게, 작게 그런 거죠.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인드맵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띵크와이즈의 장점인데요. 띵크와이즈는 여러분이 이런 디자인적인 것을 잘 몰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기만 해도 디자인이 변경이 돼요. 방사형. 예를 들어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모양으로. 여기 있는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요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인드맵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바꿔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심심할 때 다 눌러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눌러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게. 하고 여기 이제 그 채우기라는 건 뭐냐면 채우기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서 채우기를 넣으면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다가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 있다. 채우기 하면 색깔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 있고요. 선이라는 것은 요 선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 색깔. 그래서 선 색깔을 누르면 이제 선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선 색깔도. 도형. 선 색깔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얘하고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쓰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을 누르면, 얘하고 연결시켜라. 얘하고 연결시켜. 연결이라는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글을 쓰다 보면, 아, 얘하고는 조금 브랜치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연결 브랜치를 쓰는 거예요. 연결 브랜치를. 네. 그리고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도형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임의로 나는 요 글에 대해서 요 도형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원래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연상기억법이거든요. 마인드맵의 기본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의 내용을 내가 암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마인드맵.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마인드맵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머리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고 이걸 암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거나 수능 시험 보거나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정말 탁월한 프로그램이죠. 연상기억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상기억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변환이라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런 문서들로 변환시킬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속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속성을 눌러서 도형 속성을 제거해라. 그럼 도형이 없어져요.
이렇게 속성 제거할 때, 속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속성을 제거할 때 도형 속성 제거해라. 뭐 이렇게 속성 제거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잠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한 것 중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기 궁금한 게 없을 때는 두 가지죠. 교수님, 네, 저기 잠깐요. 네, 아까 전에 한 것 중에 네, 이거 이거 뭐지? 이 도형 하나 더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거 줄기 말고 네. 그거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도형을 만들어서 네, 아까 1번 보니까 그 줄기 아니고 그 도형으로 생겼는데 네, 그 교수님 화면에 그 뭐지? 이 줄기 말고 네. 이 박스가 밑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박스가 요 도형이 네. 이 도형이 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이 가운데. 아까 교수님 화면에 있었어요, 그거. 아, 그래요? 제가 화면 공유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 그 바로 밑에 1번이요. 예, 그거. 요거 아, 그 위에 거요. 요거요? 예, 그거 어떻게 연결된 거죠, 그거? 그거 요거 어떻게 생긴 거죠, 그게? 연결이요? 이거 아, 네, 생긴 거. 모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양으로 바뀐 건가? 네, 방향. 여기 위에 방향. 아, 방향에서 잠깐만요. 제가 임의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방향.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럼 아까 마지막에 보여줬던 게 어떤 방향이었죠? 방향 모양이 뭐였죠? 아까 마지막에 보여줬던 자, 게? 인서트에서 기본으로 1하면 그게 무슨 방향이에요, 그게요? 이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요. 이게 가장 기본. 여기 방향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방사형 기본. 방사형 기본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 여기서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인서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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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꼭 줄기가 아니라 이 중간중간 요런 것처럼 하나씩 또 이걸 아, 만드는 거 그걸 없나요? 어떻게 중간중간마다? 하냐고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색열로 설명할게요. 그거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기본 브랜치에다가 메인에다가 딱 찍고 인서트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여기를 찍고 눌러요. 네, 눌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인서트. 그리고 인서트에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또 인서트 찍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서 다시 인서트 네. 2번. 여기서 또 인서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물으신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인서트 다시 누르면 또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인서트에서 이 줄기 생기는데 음. 좀 줄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 없나요? 특정 줄기에? 아, 특정 줄기에 그 강조점을 주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면 되죠. 여기다가 뭐 도형 넣으면 되죠. 그거예요, 도형. 그거. 예. 도형을 넣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예. 도형. 네, 도형을 그거였어요. 넣으면 되죠.
합병절개는 도형문제죠.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괜찮죠? 네네, 그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깐 공유 중지합니다. 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아니, 우리 장수희 전도사님은 어디 가고 계신데 지하철에서 하세요? 지하철 아니죠? 대단하시다. 보쌈 익었어요? 보쌈 익었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틀려도 전혀 뭐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음성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뭐 웬만한 거 다 다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응. 그림도 들어가고, 음성도 들어가고, 뭐, 파일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요. 여기 한 공간에 방을 2개로 만들어서 2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 자료. 그래도 뭐, 그거야, 그렇죠. 그냥 공유할 수 공유하는 거야, 있는 본인 자유죠. 부부끼리. 예. 네. 자유죠. 비밀은 안 되겠네. 그러면은 암호를 걸면 되죠. 아, 암호를 걸면 되죠. 그리고 영성일교를 이제 마인드맵을 쓰는데 제 감정적인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읽으면 좀 그럴 수 있죠. 제 감정적인 거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료들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니까 정말 널어졌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잃어버리고 네. 그게 그렇게 되죠. 마인드맵으로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에버노트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에버노트도 이 마인드맵이 띵크와이즈가요. 에버노트하고 연동이 돼 또. 아, 에버노트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띵크와이즈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에버노트도 되게 좋은데 에버노트보다 1000배 좋은 게 마인드맵이에요. 네. 과거에는 에버노트들을 많이들 썼거든요. 저는 안 썼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나 이런 게 되나요? 이 되죠. 프로그램들? 네, 되죠.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하면 뭐 정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아, 이제 5분 된 것 같은데. 네, 5분 됐습니다.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셨네요. 오늘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뭐. 이게 뭐 한글 워드 프로세서만 쓸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막연히 봤을 때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쓰는 기능은 제가 설명은 많이 하지만 쓰는 기능은요. 저도 몇 가지 안 써요. 쓰는 기능은. 아까 인서트, F4 그냥 그거밖에 안 써요. 한글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들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지 뭐 별로 쓰는 게 없어요. 하다 보면 단순해요. 이게 단순하게 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장수희 전우사님 때문에 지하철 안도 구경하고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 줌으로 하니까 다른 것도 좀 공유해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도 드네. 줌으로 하니까. 왜냐면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나눠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시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음, 자, 곧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홈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 싱크와이즈가 좋은 게 이런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자기네가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샘플이 나와요.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샘플로. 그래서 여기 거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내 것이 그냥 변경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죠?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양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눌러가지고 바꾸고 그냥 여기다가 기록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쓰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인서트 F3.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주 쓰는 게 있다면 스타일. 이거 스타일도 한 번만 설정하면은 뭐 건드릴 일이 없어요. 처음에만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스타일로 마인드맵을 꾸려나가고 싶다. 라는 거 기본 환경 설정이에요. 스타일은. 누르면 이렇게 떠요. 맵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 진행 방향을 나팔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곡선, 꺾은 직선. 이렇게 내가 그 브랜치의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를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네,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이거는 도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도형의 레벨.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도형을 놓고서 아까 이제 도형 물어봤었는데 도형 환경 설정할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어요. 도형을 레벨별로. 레벨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 레벨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레벨별로 이제 브랜치 레벨별로 자기가 모양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도형의 굵기, 도형의 선 굵기, 선 굵기. 이거는 줄기와 가지의 선 굵기. 그리고 이거는 글꼴인데요. 글꼴을 누르면 이렇게 굵게, 뭐 가운데, 뭐 확인 할 수 있어요.
이건 그 글꼴의 크기. 이건 노트의 글자 크기. 누르면요. 노트의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노트의 글자 크기. 요거는 줄기의 색깔. 저는 그냥 심플한 게 좋아가지고 글자 색깔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브랜치 그 가지별로. 근데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써요. 그냥 저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모습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려면 스타일 전체 환경 설정은 여기 오른쪽 맨 위에 올라가면 여기 날개가 있고 가운데에 요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대시보드로 가요. 이렇게 대시보드. 대시보드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 메인 타이틀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거는 기본 환경 스타일, 기본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 스타일, 이건 전체 환경 설정. 나는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건 제가 세팅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겠다. 굵기도 얇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다. 검정색으로 쓰겠다라고 하고서 확인 누르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을 보면 처음 이 마인드 띵크와이즈를 눌렀을 때 뭐가 먼저 뜨게 만들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마지막에 썼던 문서를 열어라 라고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체크했죠. 대시보드로 시작하게 하면 여러분이 띵크와이즈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뜰 거예요. 대시보드로 시작하게 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날개가 있죠. 이게 요 가운데가 대시보드를 나타내는 거고 날개 왼쪽을 누르면 매핑 화면을 이동해요. 그리고 날개 오른쪽을 누르면 일정이 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정을 쓰시면 이게 구글하고 연동이 돼요. 구글.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 일정을 기록하시면 여기 떠버려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까지 마인드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스케줄 관리까지. 근데 이거 복잡하셔가지고 잘 뭐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는데 저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아까 이 대시보드 요거 가운데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대시보드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 누르면 나는 종료 시점에 문서 연결하겠다. 뭐 일정, 협업, 플래너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이건 전체 환경 설정이고 전체 환경 설정이고 아까 매핑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스타일은 요 문서에 대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문서에 대한 스타일. 요 파일에 대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여기 대시보드에 있는 요 기본 스타일은 전체에 대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환경 설정을 할 때는 이 대시보드에서 하셔야 되고 각각의 문서에 대한 스타일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를 볼 때 요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브랜치 사이에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을 좀 좁게 하고 싶다. 넓게 하고 싶다. 그걸 볼 때 간격을 봐요. 40까지 간격 이렇게 계속 누르면 좁아져요. 간격이. 위에 걸 누르면 간격이 넓어져요. 그리고 상하 간격을 늘리면 넓어져요. 상하 간격이 넓어져요. 자동 번호라는 것은 번호를 얘가 자동으로 매겨버려요. 1, 2, 3을 매겨라. 자동으로 번호를 매겨버려요. 얘가. 번호 형식을 뭐 ABC가 이렇게 매겨버려요. 번호 형식을. 브랜치가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번호를 자동으로 매겨버려요.
줄기 모양은 뭐 이런 모양으로 하겠다. 줄기 모양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저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쓰거든요. 단순하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구에 들어가면 이걸 엑셀로 바꿀 때, 한글로 바꿀 때 쓰는데, 저는 여기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뭐 해보세요. 자꾸 보시는데 구경도 하시고 해보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쓰거든요. 그냥 뭐 인서트 F3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잘 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까 에버노트 얘기하셨는데, 에버노트로 이걸 보낼 수가 있어요. 만든 거를. 에버노트하고 얘하고 연동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웹 파일을 뭐 다른 데로 보낼 때 쓰는 거고, 이걸 캡처할 때, 이 화면을 캡처할 때 쓰는 거고, 캡처할 때. 그리고 뭐 발상이라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요. 내가 이거 이제 뭐 만들려고 할 때 띄워놓고서 멈출 때까지 하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시작을 누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멈출 때까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회의할 때 쓰는 거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은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자들끼리 회의할 때 이렇게 해요. 각자 방에서 이 마인드맵을 띄워놔요. 이걸 띄워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고 싶은 말을 각자가 막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여기만 난상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요. 오늘 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리해요. 그럼 끝. 회의 끝.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인드맵을 다 써요. 기업가들이. 설계 도면이나 뭐 비행기 설계도, 자동차 설계도 이거 다 마인드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거의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도 뭐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발표, 이걸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거고요. 협업, 이것도 안 써요. 이것도 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홈하고 디자인만 거의 쓰지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좀 더 많이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눌러보고, 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으니까 써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보면은 띵크와이즈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가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지경을 넓혀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을 넓혀 나가시면 된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자, 색을 하고서 브랜치를 하나 뺐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 저널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기독 신문을 본다. 인터넷으로 기독 신문을 볼 수 있잖아요. 보는데 읽다가 이 내용을 딱 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주소를 복사에다가 마인드맵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복사에다가 컨트롤 C 해갖고 마인드맵을 띄우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컨트롤 V 하면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내용. 그러니까 이게 자료 정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서핑하다가 뭐 기독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 가볼까요?
국민일보 갔어요. 더 미션에 가서 더 미션 역경의 열매 서정희 씨 글인데 요 글이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C 아니면 요 주소를 복사해다가 주소를 복사해도 나중에 이 주소만 클릭해도 바로 그 페이지로 찾아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주소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요 내용을 복사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지에다가 이렇게 두고 서정희 뭐 예를 들어서 서정희 씨 간증 착 치고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죠. 그러면 이 서정희 씨 기사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파일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영성이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감사다, 아니면 이거는 뭐 교회에 대한 예화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파일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좋은 자료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 정리해서 그때그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이것을 컨트롤 C 하고서 여기다가 컨트롤 V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가지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와 있잖아요. 서정희 씨 간증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창의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위아래 이렇게 플러스가 보이죠?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 위로 만들겠다. 내가 위로 브랜치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플러스예요. 누르고 아래라고 보면 아래 플러스가 있죠. 아래를 누르면 아래로 만들어져요. 브랜치가. 그리고 누르고 옆을 누르면 옆으로 브랜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져요. 앞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전후좌우로 브랜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해요. 알고 보면은 별로 쓰는 기능도 많지 않고 요거 자체가 그냥 이게 눌러보면 바로 위에가 만들어지고 아래 만들어지고 막 옆으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브랜치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고 쉽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글씨 돼 있죠. 이거 빨간 글씨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홈에 보면 요 색깔 있잖아요. 글자 색깔. 요 글자 색깔 누르는 거예요. 그럼 글자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네. 여기다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기호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마음껏 글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이렇게 좋은 자료나 글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복사해 갖고 오세요.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와서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있다가 그냥 여기다가 뭐 쓰고서 정리를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을 마인드맵을 하지 않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다고 했죠. 왜 따라올 수 없냐면 데이터 뱅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뱅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글을 써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글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이런 글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글을 쓰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할 수 있어요. 저는 97년도서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려면 얼마든지 책을 출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직 책을 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내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용이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공유를 먼저 중지합니다. 공유 끕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예, 교수님, 예, 그, 그, 무료 버전에서, 아니, 프리미엄 버전에서 만든 거랑 무료 버전에서 만든 거랑 예, 파일 여는 거는 지장이 없죠? 얘기 없어요. 아, 예. 예, 주장 없어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웬만하면 권면하는 것은 이거를 사용하고 이거 진가를 알게 되면 이걸 구매해야 돼요. 네.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할부를 해서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정식 버전을 쓰는 게 영구적으로 쓰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 음. 잘 모르니까 무료 버전을 하다가 응? 그래도 예, 무료 버전을 하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거를 돼요. 네, 했어요. 네. 했는데 그 무료 버전에 그 만든 등록된 왜 것을 쓸 수 있냐? 쓸수 만든 있죠. 거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냐? 그렇죠. 쓸 수 옮길 있죠. 수 있네. 네, 쓸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음. 대전조선에 맛있어요? 뭐 이렇게 맛있게 드셔?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게 우선은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면서 궁금한 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여쭤보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화면에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 오른쪽 그 맨 위에 보면은 도움말이라고 있는데, 도움말의 사용 안내 맵 누르면 단축키 맵이 있어요. 단축키 맵. 요거를 보시면 좋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F3은 노트 보이기 얘기했죠. F3. 여기 단축키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마인드맵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을 모아놨는데 이거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서트하고 F3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이거를 아주 프로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단축키들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가 이런 단축키들은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더 심화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띵크와이즈를 치시면 돼요. 그럼 띵크와이즈 강의가 거기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띵크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맵들이 있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남들이 만든 거 공짜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와서 그거를 디자인해 가지고 내가 써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해봐야 돼. 네,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거 안 해보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음. 금방 잊어버리니까 직접 까시고 프리 버전이든 프로 버전이든 까셔가지고 해보시고 궁금한 거나 사용상의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 얘기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